논란 끝에 경남도의회가 민생지원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혁신도시 2차 이전을 둘러싼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때 국보였던 진주의 촉성로가 다시 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호국 정신의 상징인 촉성로 일대를 관광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산업을 새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는 함양군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나섭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 투명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관건입니다. 경상국립대 라이즈 사업단 첫 해 사업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사업단은 올해 산학협력 확산과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농촌 빈집을 활용한 청년 귀농 주거 대책을 추진합니다. 빈집을 재생해 살 곳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농촌 인구 감소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제42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논란이 일었던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돼 의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도의회에 발의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조례가 올해 연말까지 유효하다는 단서가 붙으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정부 소비 쿠폰 정책을 두고 현금성 살포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발의에 나선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지난달 30일 논란 속에서 진행된 경제환경위 심사 과정에선 조례안 일부 조항을 두고 위원들 간 입장차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나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또는 차등적 지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결국 지급 대상을 제한 또는 차등에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고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상정됐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지원 금액에 따라 3,200여억 원에서 1조 2,9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돼 각 정부 부처와 정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건의안엔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남 맞춤형 기관 배치와 이전 기관 직원 대상, 정부 차원의 정주요건 조성 지원 주문 등이 강조됐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경남의 전략산업, 혁신 인프라와 연계해 경남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이번 임시회에선 우주항공 산업 육성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구 감소 지역 통합대학 지원 조례안 등 모두 4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 감소 지역 통합대학 지원 조례안은 국립창원대와 거창대, 남해대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통합대학의 예산 지원과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 무상 사용, 협력체계 구축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지역사회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통합대학 출범 시점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때 국보로 지정됐지만 한국전쟁 때 불탄 후 경남도 유형 문화유산에 그치고 있는 촉성루. 최근 촉성루 복원 당시의 자료가 발견되면서 보물 승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진주시는 촉성루 승격을 통해 이곳 일대를 호국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주 호국 정신을 돌아보는 네 번째 기획기사 김순종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인 촉성루. 굽이쳐 흐르는 난강의 모습과 진주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절경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장대라 불리며 진주성 남쪽을 감시하던 막루이자 유사시 군을 지휘하던 지휘소로 쓰였습니다. 진주의 호국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공간인 셈입니다. 진주성 중에서도 촉성루는 진주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산입니다. 임진왜란 1, 2차 진주성 전투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순국한 의암과 맞닿아 있어 촉성루는 역사적 시련 속에서도 여러 차례 복원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48년만 하더라도 국보의 지위를 가졌지만 한국 전쟁 때 불탄 후 지금껏 경남도 문화유산의 그 지위가 그칩니다. 진주의 호국 정신이 깃든 장소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낮은 지정 등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촉성루를 보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한 차례 보물 승격 시도가 있었지만 하부 누각 일부 구조를 화강암으로 교체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발견된 자료를 통해 당시 구조 변경이 문교부의 승인을 받은 사실과 과거 설계 도면이 현재 구조와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승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누아주가 목재에서 하강석으로 변경이 되어진 이유, 사유를 입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신청에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 해소가 되어졌다고 반드시 여기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맞서 싸운 진주의 호국정신이 담긴 진주성과 그 중심에 자리한 촉성루. 진주시는 촉성루 보물 승격 작업과 부속누각인 하목헌 복원 사업 등으로 진주의 호국정신을 명료히 새기고 이곳 일대를 호국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관내 4개 대학 총학생회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진주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대학가 월세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문제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청년 주거 안정성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행정 인턴 운영,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4개 부문 57개 사업을 소개하며 학생들이 학업과 사회 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가 지난 4일 진주시 정원문화 도시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국제정원 예술박람회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정원 인프라 조성과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행 단계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정원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향과 국제정원 예술박람회 기본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진주시는 2029년 국제정원 예술박람회를 개최해 진주의 정원 문화 도시 브랜드를 국내외에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르고 함양부터 지리산 풍경길에 대한민국 관광도로 선정까지 관광은 함양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전담할 전문 조직인 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며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년의 숲 상림공원부터 지리산과 덕유산, 개평 한옥마을까지 자연과 선비문화를 품은 관광지가 많은 함양. 특히 지난해 산악완등 인증사업 오르고 함양의 성공 등으로 연간 방문객 수 증가율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관광산업이 지역의 주요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광을 행정에서 주도하는 현재 구조로는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이 전문 조직인 문화관광재단 설립 용역을 실시하게 된 이유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인사 발령이 내서 가면 또 2년이나 있으면 또 다른 자리로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재단은 함양의 관광 관련 공모 사업과 콘텐츠 기획, 마케팅을 전담할 예정.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과 조직 인력 구성 방안, 수익 구조와 구체적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각종 심의와 조례, 정관 제정 등 갈 길은 멀지만 설립된다면 체류형 관광 추진에 큰 힘이 될 걸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에 와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머무는 관광지로 이렇게 하려고 경상남도에서 설립 인가가 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다만 군의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예산 낭비와 인사 불투명성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연간 1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들어갈 걸로 예측되는 문화관광재단. 군민들은 운영 투명성이 담보된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함양의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GNU 라이즈 상생플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산학협력 기업과 유공자, 사업참여 학생 등에 대한 표창 수여 기념식이 5일 열렸고 참여기업의 정책 소개와 취업 매칭 지원은 6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경상국립대 라이즈 사업단은 정주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남 발전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습니다. 5일 경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파크골프 확산 요인과 개선 방향, 시설 관리 등이 논의됐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재욱 경남도 의원은 체계적인 파크골프 진흥 기반 마련 적기임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촌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정착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 가운데 정부가 농촌 빈집을 활용한 주거 대책에 나섰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하동군 옥종면에 터를 잡은 청년 농부 김판호 씨. 귀농 이후 처음으로 딸기를 수확하며 농사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에 두고 온 가족 걱정, 그리고 옥정에서의 거주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집을 구하려 해도 매물은 거의 없고 빈집조차 찾기 힘든 상황. 귀농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주의 안정성이 쉽게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들어오기로 마음 먹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주거죠. 주거 문제고 현재까지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을 구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니 빈집은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 같은 현실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인구는 2021년보다 36% 줄었고 경남 역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정부는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주거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해법으로 꺼내든 건 농촌 빈집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공간으로 만들고 집주인에게는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귀농 청년에게는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집을 빌려주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문제거리로 등장을 했는데 실은 빈집은 문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촌 빈집 7만 8천 호를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고 이것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이미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시도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경우 정부 제도와는 별도로 빈집 소유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군이 5년간 빈집을 임대받아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귀농 기촌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귀농을 결심한 청년에게 농사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살 곳의 문제를 제도가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 빈집 재생 정책이 농촌 정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남해군과 수협중앙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해군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 통장 개설로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는 협약을 맺은 금고은행에서만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사업자 역시 금고은행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두 기관은 보조금 관련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승철 하동군수의 군의원 강제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8일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는 통지를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해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하 군수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의 보완 수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창근 신임원장이 첫 현장 일정으로 집안 침하 우려 지역을 살폈습니다. 관리원은 지하 안전 강화를 핵심 임무로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관리원은 4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AI CCTV 등 10여 종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지원 비중을 60%로 설정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사단법인 한국전력사업 중소사업자협회가 발전소 경상정비 제도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해외 저작권 등록 출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총 17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천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5일부터 시작된 제288회 임시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본회의 첫 순서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원 3명이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동환 의원은 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사천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어업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규 의원은 곤명면에 위치한 세종 단존태 실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진백은 의원은 서포면 폐기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남해군의회가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입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임태식 의원과 정현옥 의원은 치유의 숲조성 사업과 연계한 엑스포 개최와 해난 해상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 건립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탐방로와 숙소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11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심사권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광역환승 통합교통서비스 진주형 마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이용객 5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진주형 마스를 통해 환승 마일리지를 적립한 이용객은 만여 명, 환산 금액은 1,614만 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마스는 티머니고 앱을 통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예약, 결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에서 고속 시외버스, 철도, 항공을 이용해 진주를 방문한 후 택시나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1,650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동군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관광 시책인 하동 반값 여행을 시행합니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하동 반값 여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내 관광객이 모바일 하동사랑 상품권을 구매해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지정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면 사용 금액의 50%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산청군이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과 크리에이터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농촌마을 스토리를 담은 테마형 투어, 민간 여행사, 지역 농촌 체험마을 협업 등이 추진됩니다. 사업에는 국도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5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4일 주식회사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은 지역 내 출생아 가정에 8개월분의 이유식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유식 무상 지원은 민관 협력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4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군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으로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서경방송 시청자위원회 위원들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서경방송은 5일 본사 8층 회의실에서 시청자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재위촉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서부 경남 6개 시군 기관 단체 관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정현대 위원장이 연임됐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서경방송 지역 채널과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컷 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붉은 말의 해로 시작한 2026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말의 해를 맞아 경남 말산업 육성도 힘껏 고삐를 당깁니다. 현재 경남엔 28개 승마장이 운영 중이고 50여 농가가 약 600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는데요. 올해 경남도는 총 21억 원을 들여 학생 승마 체험 지원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등 7개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승마 인구 확대를 통한 건전한 레저 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봅니다. 겨울철 혈액수급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까지 헌혈 기념품으로 등장했는데요. 헌혈 동참이 절실한 가운데 진주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생명 나눔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특히 O형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귀한 나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복이 내려앉은 눈을 뚫고 고개를 내민 노란 꽃잎. 겨울을 뒤로하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려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함양 대봉산에 피어난 복수초인데요. 영원한 행복이란 꽃말처럼 서부 경남 지역민 모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껏 광장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구름이 겹겹이 쌓인 하늘 아래 남강의 잔잔한 물결로 차분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한파에서 벗어난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따뜻한 날씨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는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사천 9도, 하동과 남해 8도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광주와 부산, 제주는 오전에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세종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구름 많은 하늘 나타나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43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가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시 찾아온 강추위 속에 하늘은 계속해서 맑거나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범죄가 늘어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가짜 소득이 신고되거나 환급금이 타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26년 1월 20일부터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제3자가 납세자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 소득 신고, 환급 계좌 등록 등의 업무를 시도할 때 해당 업무를 제한하고 즉시 납세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하시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